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일요일 오후 1시부터 강릉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강원도 지역 협의 준비 모임이 있었습니다. 때마침 강릉에는 폭설이 내려 가는 것도 만만치 않고 마치고 오는 길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강원 지역 협의회 결성은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는 조합원 백마고진님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어제가 5번째 모임이었다고 합니다. 그간 김용민 국장이 몇 번 참석했었고 저의 참석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용민, 서영석 정치 토크가 있는 것도 모르다가 토요일에 들었습니다. 강릉 가자는 말은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정치 토크가 순서로 있는 줄은 몰랐죠. 성의가 대단했습니다. 철원에서 모은 사람을 대절버스에 태워 춘천으로 갔고 춘천에 몇몇 조합원을 태운 뒤 다시 원주를 들러 원주의 조합원들을 태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강릉에 도착한 거죠. 물론 저는 혼자 동서울터미널에서 강릉행 우등버스를 타고 갔기 때문에 편안하게 갔습니다. 강릉은 폭설로 겨울왕국이었습니다. 최동석 이사의 강연과 김용민, 서영석의 정치 토크 순으로 마무리 짓고 n분의 1 저녁을 마친 뒤 저도 2만 원 냈습니다. 그 버스로 춘천까지 와서 저희들을 내려다 줬죠. 그 버스는 철원까지 갔다고 합니다. 춘천의 한 조합원분이 승용차로 저와 최동석 이사를 서울까지 데려다 줬죠. 서울에 도착하니 새벽 1시였습니다. 37살의 노총각 조합원 신머시기님, 제가 회사 직원이신 신머시기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잘생긴 총각이었습니다. 좋은 하루였습니다. 이 사항은 어제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강원도 지역 협의회 준비 모임 강릉에서 열렸죠. 거기에 참석을 하셨던 우리 서영석 이사님의 후기 담벼락에서 페이스북 담벼락에서 퍼왔습니다. 어쩐지 오늘 서영석 이사님, 최동석 이사님 그리고 김용민 국장님 모두 눈에 다크서클이 생겼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철기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휴대폰 쇼핑몰 T3010. 휴대폰 바꿀 때는 조합원이 운영하는 T3010에서 바꾸자. 휴대폰 쇼핑몰 T3010에서는 조합원 및 예비조합원이 휴대폰을 구입할 경우 정상 판매 이익금 중 일정액을 조합원 출자 및 증자 등으로 되돌려드립니다. 조합원이 운영하는 휴대폰 쇼핑의 성지 T3010. 문의는 070-7663-9386 070-7663-9386 검색창에 T3010을 입력하세요.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서울은 서울 쪽이나 다른 곳은 눈이 안 왔거나 눈이 오더라도 오늘 신용을 했습니다만 잠깐 쏟아지고 말거나 그랬었죠. 그리고 근데 그 기온이 높으니까 금방 녹고 그랬습니다만 강원도 그리고 오늘 울산 이쪽은 며칠째 눈이 많이 와서 많은 곤란을 겪었다고 하죠. 원래 강원도 동해안 그쪽은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곳이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만 그동안 좀 잠잠하다가 1m가 넘는 적성량을 보이니까 좀 당황스러운 거죠. 네. 그래서 제설에 관한 한 전국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데가 이제 강원도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쪽에 이 강릉 이런 곳이라고 하죠. 그 눈속을 뚫고 강원도 조합원 여러분들, 강원도라고 얘기하기에는 강원도 너무도 넓습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많이 창월간이 다르죠. 다릅니다. 마치 경기도가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 북부랑 남부랑 많이 다른 것처럼 그래서 도청도에 따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만 강원도는 더 그렇습니다. 원주 원주는 사실은
강릉보다는 제천 이런 곳이랑 가깝죠. 예. 원주, 영월 이런 쪽은 과 또 철원, 춘천 이런 곳은 좀 다르죠. 더군다나 대관령 넘어서 영동 쪽은 더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사실은 고성과 같은 북쪽과 밑에 그 삼척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져 있죠. 예, 많이 떨어지는 데다가 도로 사정도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요즘에 이제 계속 도로가 확장이 되고 국도도 확장시키고 그리고 고속도로도 뚫고 그러고 있어서 강원도 내에서도 좀 더 뭡니까 소통이 원활하게 되었습니다만 같은 강원도라고 똑같은 게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협의회 결성을 위한 주민 모임을 원주에서도 하고 춘천에서도 하고 강릉에서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폭설이 내리는 와중에 다녀오느라고 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서영석 이사님의 담벼락에서 글을 옮겼습니다만 실은 이걸 준비하고 그 7월 내신 강원도 지역협의회 준비모임 하시는 분들이 더 예? 뭐 하다못해 여기 최동석 이사님, 뭐 김영민 국장님 또 서영석 이사님은 한 일이 이거니까 그냥 이렇게 한다. 물론 잔업이에요, 잔업. 주말에 이제 쉬지 못하고 다닌 건 맞습니다만 강원도 조합원 여러분들은 생활인들이잖아요. 그죠? 국민TV에 상근하시는 분도 아니고 방송을 하시는 분들도 아닙니다. 누가 일당을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버스를 섭외해서 철원에서 출발해서 춘천과 원주를 거쳐 강릉에 모였다가 다시 역순으로 오는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예. 하여튼 대단하다는 뭔가 좀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머리를 숙이면은 라디오로는 게 효과가 안 나니까 일단 손뼉을 치겠습니다. 한편 바다 건너 일본 도쿄에서는 이 눈 때문에 커다란 대란이 일어났다고 하죠. 일본도 똑같은 일본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저쪽 홋카이도 쪽이나 또는 혼슈 쪽에서도 북쪽 나가노현 이런 데처럼 눈이 많이 오는 곳은 뭐 괜찮습니다만 도쿄 이런 데는 그 눈을 사실 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하죠. 그래서 모처럼 눈이 그 푸짐하게 오는 날은 우리랑 다르게 빨리 제설 작업을 해갖고는 도로를 뚫는 게 아니라 통행을 금지시키나 봐요. 예. 미디어 몽구 아시죠? 미디어 몽구 그리고 정대협 한국정신대 대책협의회 윤미향 대표 이런 분들이 도쿄에서 출장을 마치고 어제 비행기를 타러 나리타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만 교통이 통제가 됐다는 겁니다. 열차가 안 다니고 고속도로를 막아놓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어찌어찌해서 국도로에서 가려고 택시를 그러니까 택시를 대절해서 가는데 그렇죠. 꼼짝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시간에 못 가갖고 비행기표를 취소하고 호텔 다시 예약하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데 다시 돌아올 때도 꽉 막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이 돼서야 숙소에 녹초가 된 채로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 미디어 몽구가 한 얘기가 인상적입니다. 아니 버스 그 차에서 갇혀갖고 몇 시간 동안 몇십 미터도 움직이지 못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상하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항의를 하든 무슨 제스처를 하는데 하다못해 밖에 나와서 뭘 어떻게 웅성웅성 되던가 그냥 차 안에 그냥 앉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눈이 오면 제설 작업을 통해서 길을 뚫어야지 막아놓는 게 어디냐라고 했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라고 하는 게 핵심이었는데 일단 뭐 눈을 그렇게 많이 맞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설에 대한 개념이 우리랑 다르니까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서울에 1m 되는 눈이 온 적은 없잖아요. 1m 되는 눈이 온다 그러면은 지금과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도쿄에서는 이제 그것이 20cm만 돼도 상당히 그 드물게 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당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인들입니다. 일본인들은
쉽게 얘기하면 인내하고 배려하고 이런 것이 생활에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나쁘게 얘기하면은 순종하고 체념하고 뭐 이렇다는 것이죠. 상황을 능동적으로 타개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는, 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아까 모니터 보니까 목소리가 청아하게 들린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콘솔이 커지면서 마이크랑 저와 거리가 좀 좀 멀어졌었어요. 저는 방송을 콘솔에서 임대용 비대용 옆에 앉아갖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콘솔이 길어지면 서로 동선이 좀 길어져서 마이크도 그렇습니다. 약간 땡겨지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그 청아해지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저음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마이크를 떨어뜨려서 쓰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팁 말씀드릴게요. 어디 가서 노래를 부르거나 또는 이야기를 할 때 마이크 잡고 이제 하는데 좀 퍽퍽거린다, 붕붕거리는 느낌이 있다 그러면 마이크를 살짝 띄고 하세요. 예, 그러면은 붕붕거리거나 퍽퍽거리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콘솔에서 베이스 음을 좀 줄여야 되겠지만 뭐 그런 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그렇습니다. 예. 반대로 목소리가 좀 너무 가냘프게 들린다, 목소리 크기 이런 걸 떠나갖고 얇게 들린다고 한다면 마이크를 좀 가까이 쓰는 것, 이것이 답일 수가 있겠죠. 예, 살짝 땡겼습니다만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게시판에 가볼게요. 아이고, 무엇보다도 이 기사가 눈에 띄네요. 뭡니까? 2.5님, 부산 지하철 광고 모임이 지난주 마감되었습니다. 방송 중에 소개해 주셔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부산 경남 지역 협의회 게시판에 결과를 정리 올려두었습니다. 부산 지하철 1호선에 국민TV 광고 스티커를 붙이자는 그런 캠페인이었죠. 모금이었죠. 그 내용, 1월 24일 금요일부터 2월 14일, 2월 8일 토요일까지 2주간에 걸쳐갖고 53분이 참여를 했군요. 익명 2분 포함됐습니다. 총 모금액은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랑 뭐 합쳐갖고 160장의 광고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원래 1차 목표는 100장이었으나 60장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손뼉! 게시 일자는 3월 10일에서 3월 15일 사이, 4월 1일 이후로도 광고가 게시될 수 있도록 날짜를 정할 계획이라고요. 게시 기간은 게시 시작일로부터 30일이군요. 그러니까 10,000원 그 스티커 붙이는데 10,000원이 든다는 것이죠. 거기 부가세랑 인건비 하면은 좀 더 붙습니다만, 한 달 동안 붙이는데 그 한 장당 12,000 얼마인가요? 그렇게 든다는 얘기죠. 25일에 광고 계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하. 혹시 모금 기간을 놓쳤다고 아쉬워하는 분들은 2월 25일 전까지 보내주셔도 된다고요. 혹시 추가 모금액이 발생할 경우 게시판에 추가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야, 이런 조합원들이 계신데 제가 어떻게 존경을 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돈 안 드는 겁니다. 그냥 말로 하면 되는 겁니다. 예. 사실은 신상 발언을 하자면은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저더러 수고하신다 그러고 막 이렇게 이뻐해 주시고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러면은 마음이 뿌듯하고, 야, 내가 좀 이놈의 인기는 하면서 내가 좀 잘나긴 잘났어. 저도 사람이니까 왜 이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하지만 좀만 더 생각해보면은 이게 참 부끄러운 거죠. 네. 제가 뭐 자원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출연료를 받습니다. 물론 공중파처럼 많은 액수를 받는 것 아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국민TV에서 방송을 이렇게 하면은 다른 곳에서 연락이 올 확률이 적어집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만
저놈의 좌파 뭐 이러면서 꺼려지게 되죠. 전혀 정치적이지 않아야 된 그런 음악방송에서도 연락 안 옵니다. 제가 만약에 유명한 가수다 그러면은 그런 거에 구애를 좀 덜 받겠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그래요. 윤도현 씨 정도의 지명도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도 불이익을 걱정해야 되는, 김재동 씨마저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건 좀 있어요. 그런 건 있습니다만 그것도 제가 감내해야 될 것이지 내가 이런 거 하니까 좀 알아다오 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번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다. 보세요. 지금 이명희 조합원 2분 포함해갖고 많은 분들이 이 부산 지하철 광고에 지금 동참을 해주셨는데 이분들이 뭘 바라고 하셨겠습니까? 그죠? 지금 이 게시판 보니까 아이고 말도 안 되네. 무슨 승용차를 미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의리의리한 관광버스를 뒤에서 미는데 얼마나 밀리겠습니까, 사실. 예. 얼마나 밀리겠습니까? 마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력이 홀스 파워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 한 마리가 내는 그 힘인데 그건 사람 2-3명이 붙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몇백 마력짜리 엔진을 쓰고 있잖아요. 이런 최소 몇백 마력이 되지 않습니까? 승용차 하나라도. 이런 커다란 버스를 움직이려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엔진을 쓰겠습니까? 그 엔진을 쓰고서도 눈길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그걸 미는 거죠. 그런 겁니다.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께서는 버스에 앉아갖고 이렇게 편안히 바퀴 굴러가는 것을 바라는 분들이 아니라 여차하면 이렇게 내려서 스스로 바퀴가 되려고 하는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방송에서 보잘것없는 한두 마디 이렇게 보태는 거,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또 하나의 약속. 예,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그때 약속을 했습니다. 수요일인가? 예, 약속을 했어요. 그 PD님이랑 이번 주 월요일쯤에 다시 통화를 해서 지금 개봉 상황이라던가 이런 거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음악 딱 한 곡만 듣고요. 보자. 정말 기대가 되는데 박성일 PD입니다. 또 하나의 약속에 박성일 PD와 함께 지금 상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TV. 예, 아이고 참 음악이 이게 청명한 날인데 약간 좀 예상적으로 들리네요. 자, 감사한 금물이겠죠. 네, 그래도 말로, 논문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예술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술가의 그런 특권, 또 예술의 특징,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영화 또 하나의 약속에 나오는 진성. 네, 여기가 어느 기업을 얘기하는 것은 다 아시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박 PD님이랑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목소리에서 피곤이 묻어나는 것 같은데요. 네. 괜찮으세요? 어제 무대 인사들 이제 주말에 돌고요. 예, 밤늦게까지 저희 사무실에서 또 보도자료 정리하고, 읽고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지금 주말에 무대 인사 다니실 때 분위기가 어땠어요? 어제 저희가 서울 지역 무대 인사를 돌았는데요. 네네. 네, 아주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극장을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멀리 있으니까 극장이 그렇죠. 예. 네, 찾아오셔가지고 어제 아마 저희가 이제 그 주요 상영 시간대에 그 점유율이 한 95%까지 나왔었어요. 와, 예, 서울 시내 극장. 이거는 이거 10,000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죠? 예, 그 한석 아니면 매진 이렇게 해서 계속 저희가 무대 인사를 다녔습니다. 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 저희 그 좌석수
개봉관 수의 한계상 네네. 어제도 5만 한 5천이 좀 넘는 관객분들이 이제 영화를 찾아주셨고요. 네. 아마 정상적으로 개봉됐다면 정말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한 2배 이상의 수치는 나왔을 겁니다. 지금 현재 17만 명이 좀 넘는다고 하죠? 네, 17만 5천 명이고요. 예. 예. 원래 저희가 목표했던 300개관 정도에서 시작을 할 수 있었으면 네. 한 2배 훨씬 넘는 수치가 나왔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목요일에 몇 개 개봉관에서 시작을 했습니까? 스크린이? 저희가 시작할 때는 한 100개 좀 넘는 이제 상영관에서 시작을 했고요. 아이고. 예.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159개 상영관에서 상영을 했는데 네. 이게 뭐 금요일 날 밤에 이제 그 토요일 일요일 거를 좀 이렇게 배정을 해주시고 네네. 그래서 늦은 배정 때문에 예매가 안 나왔어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좀 뭐 시간대도 뭐 아침 9시 반, 밤 11시 반 이런 식으로 배정이 돼서 아이고. 예, 이제 그런 지점들이 참 많이 안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뜨문뜨문 있는 개봉관을 찾아가갖고 네네. 사람들 카풀까지 해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저희도 지금 너무 이게 무대 인사를 가면 네. 보통 영화 무대 인사를 가면 이제 박수를 쳐주시는데 네. 그 박수가 의뢰의 연예인이 왔으니까 쳐주는 거다라는 박수가 있고요. 네. 그 되게 찐한 감동이 느껴지는 박수가 있는데 저희 박수는 굉장히 진한 박수였고 많은 분들이 이제 힘내세요 뭐 이렇게 나갈 때 네. 힘내세요 응원할게요 화이팅이에요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렇군요. 그게 무대에서 느껴지는군요. 그냥 네, 또 어떤 분은 네. 저한테 막 뛰어오셔가지고 명함을 주시면서 네. 본인이 이제 할 수 있는 건 없고 렌트카 네. 사업을 하시는데 저희 차량을 지원해 주시겠다면서 그랜드 카니발 한 대를 무상으로 빌려주신다 그래서 오늘 이따 뵙기로 했습니다. 아, 손뼉.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 주 월요일에 지금 네네. 스크린이 어떻게 개봉관 수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 오늘 오후 늦게 저희가 지금 연락을 받기를 해서 기다리고 있고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아직까지 상황이 그렇게 막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뭐 네. 이 영화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 과정이 이제 정말 고난을 겪어온 그런 과정이기도 한데 잘 만들었고 평 좋고 그러면 당연히 개봉관이 확대가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구경하게 될 이게 자본주의 사회인데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그 근거를 가지고 네. 지금 이제 극장 쪽을 두들기고 있고요. 이제 네. 극장 쪽이 답을 해줘야 될 때입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네. 뭐 이를테면 이런 수치가 없이 네. 뭐 막무가내로 우리 영화 좋은 영화인데 왜 안 틀어주냐. 네. 네,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주장을 할 수는 없거든요. 네. 사실 여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 경제 논리로 움직이는 곳인데, 예. 그럼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주말이 지나면서 그 수치를 충분히 확인을 했고요. 네. 대한 답을 해주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참 저희가 사실은 되게 우려했던 부분인데 그냥 저희는 정상적으로 그냥 다른 영화들처럼 네네. 개봉을 해서 좀 편하게 좀 관객분들을 좀 영화를 보실 수 있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그게 안 된 점이 참 안타깝고요. 지금 인터넷이나 SNS 상에 이제 그런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셨어요. 뭐 예를 들면 또 자꾸 강요하는 거 아니냐, 부탁만 해야. 네, 프레임을 이제 그런 쪽으로 또 선동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제 그런 분들 글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진짜. 네, 사실은 그분은 둘 중에 하나죠. 영화를 아직 안 보셨거나 아니면은 영화를 볼 마음이 없거나.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항상 앞서서 나가다 보면은 또 뒤처지기도 하고 옆으로 새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말이죠. 영화 봤음 감동 자체 신사님 호수 풍경님 토요일날 봤어요. 중간에 노 단장님 나오셔서 노정면 단장이 나왔었군요. 후원했는데 내일은 못 찾아서 내일 또 볼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되게 재밌는 게 저희가 이제 그 제작 두례를 마감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영화 보신 분들이 저희 이 제작 두례 쪽으로 연락이 많이 오세요. 그래요? 지금이라도 후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네네. 뭐 지금 투자를 하고 싶다는 분도 더 나타나시고 막 이런 상황인데. 그런 분들은 이제 저희랑 같이 이제 뭐 홍보두례라고 해서 많이 알려주시고. 그리고 뭐 후원금을 보내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그러지 마시고 주변 분들한테 영화를 보여주시라고 예매를 하시고. 그 본인의 영화를 보셨던 그 마음을 전달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감은 마감이니까. 네네. 실은 저는 지금 아껴두고 있다가 아낄게 목요일에
지금 그 민주동호회가 있거든요. 네네. 민주동호회인데 이제 저희 학교랑 또 서울 지역의 여러 학교랑 해서 극장 하나를 완전히 빌렸대요. 네네. 예, 그래서 그날 보러 갈 생각입니다. 네. 마음 단단히. 이번 주에 단체 관람이 많이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은 단체 관람들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네.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움직여주고 계시는데도 저희가 역량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직 그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려면은 지금보다 몇 배는 더 봐야 되잖아요, 그죠? 예, 저희가 손익분기점이 이제 정말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65만 정도가 이제 손익분기점이 되는데 한 2주나 더 지나야 이제 이 정도 상황을 유지를 해야 그나마 그렇죠. 그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개봉관 수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2주는 계속 이런 추세가 돼야 되는데 실은 무슨 이러저런 이유를 대면서 개봉관 수가 더 줄어들거나 이럴 그런 걸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이번 주나 다음 주에도 이제 다른 영화들이 개봉을 하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저희 영화가 또 뭐 관을 배정을 받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고려가 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첫 끝발이 개끝발이다라는 거, 이건 화투에서만 해당하는 얘기지. 우리 또 하나의 약속, 영화 관람, 이 러시, 그 제작들에도 있고 홍보들에도 있는데 이제 관람들에도 하는 겁니다. 여기는 해당되지 않기를 바라야 되겠습니다. 자, 박성을 PD님, 그렇습니다. 같은 마음일 텐데요. 지금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계속 그 성원의 글을 올려주고 계신데, 3번 울었습니다. 주변에 강추 중입니다. 올해 최고 영화입니다. 화이팅! 별사나이님, 이런 분도 있었고, 원주 메가박스에서 원주 조합원들 단체 관람했습니다. 시우지아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봤고요. 영화 좋았습니다. 이런 꼭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뻐한 세상님도 계시고 그랬습니다만 이분들에게 간단하게 얘기를 나누고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시고 전화를 마감해야 되겠네요. 정말 많은 분들이 송원을 해주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행동도 해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지금 사실은 영화를 개봉해서 영화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마치 무슨 어떤 대결 구도에 놓인 것 같은 이런 참 불편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그렇죠. 그냥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고 그 영화를 보시고 그 진심들이 전달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는 이제 한 걸음 여기까지 왔고요. 이제 그 황상기 아버님이 저희한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딴 건 다 필요 없고 많이 이 사실을 보고 많이들 느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좀 더 많은 분들한테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으로 아마 이번 주도 굉장히 많은 일들 아니면 추측성 기사들이나 여러 가지 말들이 떠돌 것 같습니다. 그냥 저희 마음은 한결같을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참 자꾸 도와달라고만 도와달라는 그 단어 자체가 자꾸 쓰러지려고 그러는데요. 훌륭한 문화 상품을 만들었으면 이거를 보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건데 프로듀서 이거는 사실은 비단 저희 영화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힘이 이제는 문화까지 재단을 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게 참 참담하고요. 사실 문화사업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이제 저희 대한민국 이 컨텐츠 문화산업의 어떤 되게 중요한 이게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갈지 좀 지켜봐 주시고요.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용기 있게 먼저 가시는 거고요. 그 길에 같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혹시 이후에도 이러저러한 그 이슈가 생기거나 서로 이렇게 도울 일이 있거나 그럴 때는 또 연락하는 걸로 하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좀 극장들 나들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 저희 입으로 좀 말하긴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후기 올려주셨으니까 후기 보시고 선택해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렌 버핏 67조 원님께서는 또 하나의 약속 봤어요. 감동. 가족과 함께 또 봐야죠라고 하셨습니다. 자, 박성일 PD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보니까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광고, 음악 볼륨을 목소리랑 비슷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목소리에 맞춰서 볼륨을 맞춰놓으면 음악이나 광고 소리는 훨씬 크게 나와서 깜짝 놀라서 급하게 볼륨을 줄이고 다시 높이고 하는 일이 번거롭더라고요. 하셨습니다. 나대로님께서 공감하셨고요. 면밀하게 모니터해갖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TV 날고 싶은 토끼님의 글입니다. 토요일 대경 준비 모임 잘 끝났습니다. 멀리 눈이 많이 온 영양, 의성, 성주, 청도, 칠곡, 포항, 대구 등 경북의 각지에서 오신다고 하신 분들보다 많은 28분이 오셔서 지역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준비위원장과 임원들 조합원도 선출했고요. 준비위원들도 더 모실 예정입니다. 지역협의회 발족은 6월 총선 이후 6월 중 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오늘 중 회의록을 첨부하여 홈페이지에 게시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와주신 조합원분들과 관심 가져주신 모든 조합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손뼉 한번 치는 겁니다. 이럴 때. 아주음님께서 고생하셨고 다음에는 수고하셨어요. 라고 하셨어요. 경북, 면적으로 따지면 강원도와 더불어서 가장 넓습니다. 경상북도. 네. 경주와 상주 이렇게 해서 경상도죠. 충주와 청주 해서 충청도고 전주와 나주 해서 전라도입니다. 네. 그런데 경상북도 경북은 면적이 꽤 크죠. 그리고 이 뭡니까 태백산맥이라고 요즘엔 산맥이라는 개념을 잘 안 씁니다만 백두대간을 타고 내려와서 울진을 지나면서 급격하게 산세가 순해진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울진, 봉화, 영양, 청송 이런 데는 험하죠. 평야가 별로 없습니다. 안동평야 정도가 가장 넓습니다. 그래도 호남의 평야에 비하면은 좀 아쉽죠. 하지만 적어도 경상북도에서 사는 분들에게는 안동의 그 평야 정도면 대단한 평야죠. 네. 근데 그렇습니다. 대구광역시가 있습니다. 그 경북에서 좀 아래죠. 아래에 속해 있고 분지로 둘러싸여 있고 한때 섬유공업으로 꽤 번영을 들였습니다만 지금 경제 자체가 이렇게 좋지는 않겠죠. 구미공단이 있고 무엇보다도 박정희 1세 그리고 2세의 정치적인 고향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떤 토론이나 이런 것보다는 대세 묻어가는 그런 거. 물론 그것이 영호남이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차원이 조금 다르죠. 호남 쪽에서는 그 광주, 전남 이쪽에서는 지금 새로운 정치 세력 민주당이 저쪽 그 대구 경북에서 새누리당과 다르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 제기에 있습니다. 그래도 단결만이 살 길이다라는 유구한 전통이 있습니다만 그 와중에 진보 정당의 싹들이 튀어지고 있었죠. 지금 안철수 신당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높기로도 유명한 데가 바로 전남 광주입니다. 민주당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것과 전략적 투표를 하고 있는 호남 민중의 정서가 있는 것이죠. 분열의 씨앗으로 되는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진보 세력에게도 힘을 모아주지는 않습니다만 구태를 극복할 그럴 대안이다라고 할 때는 흔쾌히 힘을 실어주는 지난번 대선 앞두고도 바로 안철수 돌풍의 진원지가 바로 광주 아니었겠습니까? 노무현의 정치적 승리, 대선에서의 정치적 승리를 처음으로 확인시켜준 것도 바로 예비 경선에서요. 광주였습니다. 대구 경북 쉽지 않은 길을 가고 가신 어쩌면 그 길을 가는 것 그 자체로도 자체가 용기인 특히 주위 사람들에게 말이죠. 네, 그런 곳에서 28분이나 모셔갖고 하셨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서울이죠. 저는 서울 시민입니다만 서울에 가장 많은 조합원들이 계시지만 이런 응집력이라든가 오프라인에서 활동은 활발하지가 않은데요. 저도 그 서울 조합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저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강남 지역 조합원 모임 할 때 빠지지 않고 이렇게 나가는 거, 네.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거,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캡틴님, 홍대 안가에서 만난 희상형님, 안경을 제가 챙겼어요. 이번 주 금요일날 안가에서 드릴게요. 이런 거 방송해도 되는 거죠? 예. 아, 그렇군요. 준비위원장가 임원들 조합원도 선출했고 준비위원들도 더 모실 예정이었다고요? 네. 예, 아까 다 방송했던 얘기예요. 윤양님, 엄마 동생 신랑이랑 같이 가서 제가 영화 쐈어요. 동네 마지막으로 남은 동네 극장에 갔는데 의외로 또 하나의 가족 표 끓는 사람이 많아서 기분 좋았고요. 보고 난 뒤에 불 켜지자마자 나가지 않고 자리 지키고 앉아서 마지막까지 캐스트 다 보고 일어난 사람들이 많아서 너무 가슴 따뜻했어요. 라고 하셨어요. 조빵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다 올라갈 때 변호인의 마지막 장면을 보는 듯해서 또 감동이더라고요. 했어요. 그래요. JJ 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꼴통 IT님이 강원도 조합원님께 드리고 싶다고 하면서 신청한 곡이 바로 서영은의 이 노래였습니다. 자이언트님, 예, 고맙습니다. 국민카페 온에어에서 개국 설명회 이원 생중계 불가하겠죠. 못 가서 아쉬운 일인 한소리님. 그래요. 지금 2시 이제 시작을 막 하고 있거나 그렇겠네요. 노정면 TV로 들어온다. 예, TV 개국 설명회. 조합원 여러분들과 함께 투명하게 나누는 그런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그 포부를 밝히는 자리. 국민 카페 오네요. 지금 시작하고 있을 겁니다. 아, 그리고요. 저는 오늘 겹치기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참 어쩌다 보니까 4시 반부터 6시 사이에 원래는 정봉주 전 의원이 진행하는 전국구가 방송이 됐었는데 그게 편성해서 빠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급하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김영민 PD와 저와 이거 좀 한번 해봐야 되는데 하다가 여건이 안 돼서 미루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전격 하게 됐습니다. 통합진보당 사태, 하여튼 통합진보당을 중심에 둔 우리 진보의 미래에 대해서, 진보 정치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평론가 최영일 씨와 그리고 딴지일보 정치부장인 물뚝심송님과 함께 토론한 시간 1시간 반 동안 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최영일 씨는 애국전선 방송에 출연하신다고 하니까 애국전선과 딴지일보와 국민TV 만남이 되겠군요. 음악 하나 듣고요. 오늘 2부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씨와 함께하는 스포츠 이야기죠. 스포츠당 소치올림픽 이야기 그리고 60년대 한국 엘리트 체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